자, 우리 드디어 이제 이거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competitive programming을 공부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그 레슨 0, 내 강의에서 항상 하는 거지만 이제 그 가이드를 전체적으로 이 강의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던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항상 보여주는데 that's why it's called 0. It's not really, it doesn't belong in the middle. 그래서 1부터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항상 0번이에요. 뭐냐면은 this thing, right? So don't panic. 이거는 it's actually an homage to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그렇긴 한데 아는 사람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진짜 don't panic. Actually, 컴퓨터 사이언스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은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진입 시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맨 처음에 이제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좀 별개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뭔가 이거를 인트로 레벨에서 들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프린시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학교에서 꼭 하게 되면은 해도 상관없어요. 나쁘진 않은데 다만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A 있잖아요. 요거 APCS A, 컴퓨터 사이언스 A하고 프린시플은 큰 연관관계를 따지면은 굳이 말하자면 저거는 좀 비전문가용 introductory 코스고 요 APCSA는 좀 코딩을 직접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 듣는 코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얘는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이 APCSA가 테스트랩 말고도 코스워크가 조금 분화가 돼가지고 그 OOP가 들어가는 부분 안 들어가는 부분 나눠서 예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좀 확장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변할 거고 CS101과 사실은 코스워크가 분리가 되면서 분리통합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변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줄 거는 봐야 될 건 요거예요. 그래서 유사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강의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유사코 같은 거는 물론 유사코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그 유사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코드 포스라니 코드 셰프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컴페티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요즘 코딩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대세라 하여튼 꼭 안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컴피트 할 때 특히 유사코는 사실 하기도 쉽고 아니 문제가 쉽다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좋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쉬운 꼭 쉽다는 말 하면은 좀 오해할 수가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 시도해보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컴피티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에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 유사코를 한번 고려를 해보려면은 이 강의를 한 여름방학 때부터 듣거나 좀 여유가 있는데 꼭 보면은 한 대회 시작하기 한 며칠 전에 보더라. 그러기는 조금 힘들고 하여튼 그 처음 레벨에서 이제 하기에는 이 정도 강의면은 여러분들이 브론즈에서 실버에서 골드까지도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실버 쪽보다는 좀 어려우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전에 브론즈에서 실버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은 그레이드가 실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사코 실버라고 하면은 그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APCSA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레주메에다 올릴 수 있으면 좋은 게 되겠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고 이거를 들으면 유사코 브론즈가 딱 된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브론즈랑 실버 초반에서 쓸만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전부 다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듣고 브론즈를 통과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this is not really high school work. Actually, it's APCSA랑 저런 건 다른데 이거를 들으면 분명히 브론즈 레벨에서 나오는 문제들보다는 상위 레벨 문제까지 풀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잘 듣고 유사코는 이런 거구나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펄스를 하려면은 이 이후에 내가 또 만들 강의들이 있어요. 이제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또는 컴페티션 그런 DSA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차차 만들 생각이니까 그때 이 앞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마치 대학교에서 듣는 코र्스를 이걸 위해서 어댑트한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획사에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볼 건 유사코 요거. 그래서 Competitive Programming 이 어떤 건지 한번 들으면서
재밌게 공부를 해봐요. 이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는 잔소리 하나 하자면은 이 단계에서는 빨갛잖아요. 보통 어려운 빨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억지로 시켜서 하면은 결과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한테 얘기하세요. 왜냐면 어머니가 이거 해보래 하면서 강압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즐거워서 해야 돼요. 막 정신없이 빠져들고 괴롭지만 힘들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거면 참 좋아요. 알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울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뭐 그래도 뭐 엄마가 하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근거로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이거 따라가 봤는데 나는 도무지 알아들 수 없는 강의야. 이거는 내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You gotta try actually before you decide. There's no knowing how far you'll get. You actually don't know if you like it or no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해보세요. 자, 레슨 2에서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알고리즘 자체를 컴피티션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을 하는 거 전에 마인셋이 있어. APCSA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답이 제대로 나오는가, 이게 관건이었다면은 이거는 이 컴피티션이라는 것은 답이 나오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답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답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 시간을 줄일 것인가, 최소한의 시간에 이거를 할 것인가, 이게 컴페티션의 그 본질이에요. 알겠죠? 속도가 생명. 그래서 알고리즘 에피션시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실제로 알고리즘의 속도를 매주하는 방법,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해보면 뭐 재밌긴 해. 그 다음에 비교 노테이션이라고 이 모든 DSA,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코र्스에서 반드시 나오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은 1학년에 101 클래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APCSA에서 해당되는 그 코र्스에서도 비교 노테이션 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면 꼭 쓸모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건가,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오늘 이제 할 거는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 모든 알고리즘들을 배우기 전에 일단 선결적인 거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 이제 다룰 건데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공부를 어떻게 해왔을지는 잘 뭐 다양하겠죠. 그런데 뭐 기능적인 언어 기능을 알고 알고리즘을 조금씩 접해본 상황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상황일 텐데 그 컴피티션 프로그래밍은 한 가지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면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뭐 APCSA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Introductory Computer Science를 배울 때는 주로 efficiency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수준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냥 답만 나오면 된다. 3박 4일이 걸리던 답만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 레벨에서 하는 문제들은 어차피 efficiency를 생각할 정도로 데이터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이거를 신경 안 쓰게 되는데, 이제 컴피티션에서는 뭐냐면은 알고리즘이 많은 데이터를 접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을 좀 써봐야 돼요. 그리고 그 스킬셋을 이제 구비를 해놨으면은 그걸 어떻게 프로블럼 솔빙에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건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거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처음 이 그 measuring efficiency를 해볼 때는 그 전에 다시 이렇게 크게 돌아간다 하는 것이 오는데, 이게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 안 돼서 요거를 잠깐 설명을 넘어갈게요. 앞으로 하는 것들 중에 모든 거를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일부 타임이 조금 시간 제한에 걸리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시스템 나노 타임을 이용을 해서 그 시간을 이제 매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 시스템 나노 타임 거를 s.n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콜 해가지고 비기닝 타이머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코드를 넣어요. 막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end를 해서 system.nanotime을 해요. 이러면은 이 system.nanotime이 뭐냐면 그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시간을 나노타임 기준으로, 나노세컨드 기준으로 커다란 그 long 타입의 인티저로
반환을 해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현재 시스템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언제였는지가 딱 나와요. 이게 그냥 초 단위로 밀리세컨드 단위로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숫자를 스토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거를 보면은 정확하게 핀포인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인지. 그래서 그거를 B에다 넣고 똑같은 콜을 해서 E에다 했으면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를 그 부르는 시점과 이거를 부르는 시점과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이 코드가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걸리느냐 이걸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은 그거를 시스템 나노타임을 이용해서 이걸 measure 한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은 E 빼기 B를 프린트하면 돼요. print E 빼기 B. 근데 E 빼기 B가 나노세컨드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9 나노세컨드 9가 9개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되게 큰 숫자처럼 보이는데 이거 사실 9초예요. 9초. 왜냐면은 이게 그 10의 9승을 곱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이 단위가 나노세컨드 단위잖아요. 그러면은 how many nanoseconds are there in the process? 이거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초가 9초가 걸렸다면은 이거는 9에다가 9 billion 이 숫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That means it took 9 seconds.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는 나노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거를 10의 9승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you get the measure in 9 seconds. So 이거를 10의 9승을 나누면 여기가 다 없어지고 9만 남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퍼포먼스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컴피티션에 직접 들어가서 이거를 가지고 매주하고 있으면은 일단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과연 데이터가 늘어나서 이게 늘어난 건지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늘어서 이게 늘어난 건지 파악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 문제들이 얼마나 그 제한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시간을 볼 때 내가 이 알고리즘을 돌렸는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 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코드에 이렇게 쓰면은 이 코드랑 뭐 쭉 블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스펙트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많이 걸릴 것 같다. 이게 과연 얼마 걸리느냐? 이게 과연 얼마 걸리냐? 매주를 해봐요. 근데 이게 해봤더니 이거는 뭐 0.5초, 이거는 0.1초, 0.2초 걸렸는데 이게 한 50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요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손봐야 된다. 이렇게 핀포인트 할 수 있는 게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초보자용이에요. 이런 게 있다 뭐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efficiency를 measure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써줬는데 again 실전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 그랬죠. 실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big O notation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big O notation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통 O라는 이 capital O예요. O에다가 parentheses를 넣고 여기 하나다가 n을 이용한 expression을 넣는데 그래서 내가 보통 강의를 하다가 이건 ON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면은 이 big O notation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ON이라는 것은 big O notation이 안쪽에 있는 게 n이다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n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number of elements in the traversal algorithm elements 맞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rray가 있어요. array가 있는데 이 안에 element가 1000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n은 1000인 거예요. 별거 아니죠.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ON이라는 것은 내가 몇 번 이거를 실행을 해야지 반복을 해야지 이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 예를 들어서 sequential search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sequential search는 건 순차적으로 search를 하는 건데 array를 1000개 엘리먼트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찾아요. sequential search는 내가 원하는 숫자가 있어. x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 이 안에 10이 들어가 있는데 10이니? 10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거를 몇 번을 해야 될까요? worst case scenario, you have to do it 1000 times. 맨 마지막에 이 원하는 숫자 x가 숨어 있다면은 1000번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운이 좋으면은 처음 했는데 이게 딱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운이 있죠. 운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big O notation을 할 때는 we have to always assume the worst case scenario. 왜냐하면은 이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측면할 때는 we cannot rely on luck. 맨 앞에 올 거다. 우리 운이 좋을 거다. 이거를 기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worst case scenario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n개짜리 엘리먼트를
다 보는 시점에서는 이거는 ON이 이거의 time efficiency, 즉 효율성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ON이라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예요. 사실은 별거 없어요. 뭐냐면은 이 sequential search를 implement하면 결국 for loop 하나잖아요. for loop이 됐든 while loop이 됐든 그냥 loop이라고 할게요. 룹을 하나를 돌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기만 하면 돼요. Worst case scenario again, you have to traverse n elements, so the for loop goes through n times. 그래서 그 n times가 that's what this symbol means. So if you see n, then that means you have one single for loop.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는 sequential search라고 그랬죠. search가 아니라 sorting이다. sorting 알고리즘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vanilla 뭐 insertion sort라든지 selection sort 같은 걸 보면은 하나의 열이 있고 문자열이 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쭉 서치를 해서 제일 작은 놈을 가지고 와요. 그죠? And that's one search, right? So that's n.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쭉 해서 이 앞에 거는 건드리지 않고 두 번째 거에서 쭉 서치해가지고 여기다 넣을 거를 찾아가지고 가져와요. 그게 another n. Actually it's n-1, but again 이거는 뒤에 있는 Alright, lesson 5.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요 토픽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트레이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섹션별로 1.2다, 1.3이다 섹션 들어가서 문제의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를 보면서 해요. 그걸 커피라이트 하여튼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타이틀만 가져왔어. 보고서는 그 문제 어디 갔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틀림없이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들어가서 문제를 읽고 풀면서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강의를 들어요. 알겠죠? 자, Your Right is Here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program name write, and 여기서 쓰일 만한 것들은 PAL에서 배웠죠. modulo랑 current 이것만 알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해봐요. 자, 여기서 일단 그 Your Right is Here는 사실 스트래티지를 할 정도가 되지 않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 char를 캐릭터를 인트저로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로 예제를 보면은 이제 comet q 이런 식으로 이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어진 그 데이터를 이제 숫자로 바꾸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ABC가 예를 들어서 A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다 이게 2, 그 다음에 쭉 했을 때 Z가 26 이런 식으로 숫자로 컨버전을 해야 되는데 간단해요. 하나는 이거를 쭉 읽으면서 이제 하나씩 이 캐릭터가 나오겠죠. 처음 캐릭터는 읽으면 C고 그 다음은 O고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 트래버스를 하는 알고리즘이 하나가 있어야 될 거예요. You can use a for loop for that.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거는 뭐 별거 아닌데 그 다음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C다. 그러면 C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서는 뭐 3이죠. ABC니까 C는 3. 여기 이제 3으로 컨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5가 있으면은 5에 해당되는 숫자는 15래요. 이거 홈페이지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15, 3 이렇게 있으면은 이 숫자가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다 곱해줘야 돼요. 이 곱을 가지고 있을 어떤 repository variable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폴로 바깥에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거기다가 3을 곱하고 15 곱하고 다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무슨 숫자를 곱할 건가는 이제 뭐 알고리즘 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매핑, 숫자 매핑을 사용할 텐데 ASCII 코드에서 A는 원래는 캐피털 A는 65예요. 그러면 이제 65를 1로 만들어 주려면은 숫자를 그냥 차이가 얼마죠? 64지. 그래서 64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가져온 숫자를 C는 ASCII 코드로 64, 5, 6, 7일 테니까 예를 들어서 C가 원래 67이 스토어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빼기 여기서 이 빼는 숫자는 똑같아야 되니까 54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4 빼주고 아니 뭐 54래 64죠. 64를 빼주면은 이제 차이가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C가
원래 67이라는 inherent value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3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생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그 뭐지 우리 strategy 세션에서 그러니까 펠에서 한번 봤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온 건데 나머지는 솔직히 요것만 알면은 그때 했었던 건 요것만 알면은 이 바꾸는 거는 너무너무나 간단해가지고 더 이상 뭐 설명을 해야 되나.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C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이게 string이잖아요. This is a string. 이 string에서 C를 가지고 나오면은 there are two ways to do it. So you could do string dot substring 그리고 char at 여기 있죠. char at 이건 index i를 하면 되고 이거는 i, i plus k 뭐 k being the length of the string. 근데 이거를 한 캐릭터니까 그걸 동동에 맞추려면 이거를 i plus 1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string을 return을 해줘요. 이거는 char를 return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ASCII 코드 컨버전을 쓰려면 string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쓰세요. 요거 정도 이제 얘기를 해주면 괴로움이 좀 덜하겠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레인지 밖을 벗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그 capital alphabet 말고 소문자가 나온다거나 스페이스가 등장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we can assume that the data is going to be just within 1 to 26. 아니 그러니까 65에서 120인가 하여튼 z까지겠죠. 하여튼 그것만을 고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 곱하고 해서 요게 이제 this is going to be a big number. So for example in the sample it's going to be 994500. 이 숫자를 잘 보면은 이것도 곱하니까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이 커진다면은 인티저를 이게 범위 안에 들어갈 건가도 고민을 좀 해봐야죠. So what I'm saying is, should you consider using long instead of integer? 이런 것도 고민을 잠깐 해봐야 되고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고 그거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까먹었다. 이게 보면은 length가 1에서 6까지예요. 6 digits. 그리고 6 digit에 많아봤자 숫자 26이니까 26에 6승 하면은 이게 아마 30이라고 보고 30이 6승이면 3의 6승 곱하기 10의 6인데 이게 81 곱하기 81 6408 뭐하고 있지 지금 빨리 수학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계산기로 해보면 돼요. 사실은 48,000 그러니까 한 6,400 6만에다가 4만 44만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아마 10의 9승 뭔가 좀 불안한데 전부 다 Z일 경우에는 그래도 고민 안 해도 된다고 되겠죠. 만약에 고민을 해보면은 고민을 하면은 아마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암산을 해가지고 아니 나는 좀 여유 있게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래서 이걸 해봐서 이게 그 인티저는 2.147 billion이에요. 여기다가 10의 9승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0의 9승 2 곱하기 10의 9승까지는 상관이 없어. 만약에 이제 이걸 계산했는데 이거보다 넘어가. 이게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여유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대충 3으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얘는 아마 해봤는데 괜찮아서 그런 걸 거예요. 만약에 해보고 안 되면은 롱으로 쓰면 되지 뭐. 인티저가 이게 가까스로 맞을 정도면 롱은 반드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있을 수 있는 모든 컨시더레이션을 다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문제 읽어봐야 되겠죠. 이걸 한 다음에 넘버가 2개 있어요. 첫 번째 줄이 이거고 두 번째 줄이 똑같은데 똑같은 알고리즘 그대로 반복해서 이런 숫자를 하나, 2개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뭐였죠? modulo 47 mod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요 심플 쓰면 되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코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레슨에서는 그 첫 번째 문제인 ride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 이제 여러분들은 따로 그 테스트 페이지에서 보고 그거를 풀어보고 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뭐 좀 도움이 되려나, 그쵸? 아무래도 바로 보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그때도 잠깐 말은 했지만 여기선 전부 다 파일 포맷을 파일 인풋 아웃풋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스캐너로 인풋하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the logic I'm going to use can be directly applied to whatever problem you're looking at. So it even has the same name, Friday beats, right? So 그래서 일단 요거를 가봅시다. 보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스캐너. 뭐라고 할까요? SC, scanner, SC. SC sounds good for some reason. is new scanner. 그다음에 system.in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얘가 물론 끝에 이제 close를 해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you really don't need to bother when you're not instantiating this class. 그래서 그냥 좀 놔두면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요것들을 받아오는 거죠. So basically what I'm going to do is actually type this in directly. 한번 이렇게 해서 Shift 탭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이게 낫겠네. Lesson 8 역시 PAL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와서 또 PAL들이 처음 그 섹션 1.2, 1.3 이런 게 있잖아요. 각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PAL들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run logic은 상당히 유용한 그런데 그 뭐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어려워지면은 금방 abandon 해야 될 그런 토픽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APCSA에서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어려운 거에 속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run logic을 이용해서 두 가지 종류 있는 거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나겠죠. 하여튼 그거를 이용해서 run logic 뭔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2D array 이게 이 첫 번째 섹션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별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 종류에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2D array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한번 보세요. 매트릭스를 로테이트하고 플립하고 이런 것까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들어볼게요. Alright, in this one we're going to do run logic, something called a run logic. This is surprisingly useful even late into the game. And we have something called 2D array traversal. 이것도 꼭 쓸 때는 써야 되겠죠. It cannot happen that you don't know how to use a 2D array. So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닌데 이걸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run logic 한번 봅시다. run logic이 뭐냐면 간단해요. longest run. 연속으로 나오는 것들이 몇 번이 있냐 이런 걸 말해요. 이건 지금 조금 숫자를 늘려놨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마 이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There are 4 threes. So that is correct. I just added those when I was testing things.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거랑 똑같아야 되죠. 여기서 longest run 6는 사실은 요거를 의미해요. 물론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두 개가 더 있다 하더라도 this is a consecutive run of 3 6s, so the run length is 3. 이렇게 되면은 run length is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ARR에서 longest run은 3이 돼요. There are two flavors in run logic 2. You have something that you can, you don't have to stick to any particular number.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은 딱 주어져 있어요. 뭐를 찾아라 이렇게. And both are useful. And both are actually used in this problem set.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얘가 3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3을 보면은 4개 run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신경을 안 써요. If that were true, the answer to this would be actually 4 because there are 4 threes in that run. But the answer is still 3 because we only are concerned with 6s. So max run length, one flavor which has n in it. Let's try and write this algorithm. This is a particular algorithm called a run logic. run logic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간단히 하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이제 ARR을 순차적으로 traversal 해야 되는데 that's how you know whether this is a run or not, right? int equals 0 and less than AR.length I++ 이렇게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run을 기억을 하는데
I'm basing that on if ARR의 i가 n이랑 같을 때 이러면 run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So this is where I measure the run. For that, I need a cumulative variable in run length.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에서부터 점점 커진다. 이게 일어날 때마다 run을 하나를 증가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Now this is basically what you know as a count algorithm.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해놓고서 일단 run을 return 해볼게요. I know that that's not the right answer, but temporarily I want to see what happens. Then you get 5. It's because I added these two 6s in the middle while I was explaining this. 그래서 이 6이 3이 끝나는 게 아니라 3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이 5개로 나오죠. So basically this is just a count algorithm. It's not a run logic. The difference in between count and run is that for the run logic, when the run is broken, your run variable should be reset to 0. 이게 1, 2, 3까지 갔다가 여기선 다시 0으로 리셋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예요. run logic에서는 else 파트가 있는데 else에서 run이 0이 돼버려야 돼요. 이렇게. This is the signature run logic. 일단 run logic을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이제 인식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run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뭐 봤으니까 그게 그냥 5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run이 감소가 되고 증가가 되고 이러는지. Wait, semicolon. If you look at it, the first number, 이것들은 they're all corresponding to each of the result when you process each of these numbers. 처음엔 6이 아니니까 다 0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That's why you have the first 3 zeros. Now you have 1, 2, 3 6s, which you can see here. And then it gets reset to 0, and it goes on. Now, supposing you didn't have these, actually what happens is 이거의 3이 리셋이 안 되면 계속 갔다가 4랑 5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So you can't let that happen. Let's bring that back. So now the run is complete. All you have to do is remember the maximum value of the run. So that will be int max of the run. Usually you initialize max to the smallest possible number. 하지만 여기서는 0으로 해도 상관없긴 해요. Or you could do integer dot min value. Min for the max, max for the min, right? 그래서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이걸 하죠 뭐. 그래서 이 max 체크는 어디서 주는 게 좋냐면은 no hassle 한 게 여기 run을 increase 했을 때 바로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This is slightly inefficient. 그런데 뭐 괜찮아요. 한번 해보죠 뭐. 그죠? 여기서 max를 기록하는데 가장 flashy한 방법이 뭐냐면은 m equals max equals math.max 한 다음에 indeed the max itself and the run because you're maximizing run. 그래서 max란 run 중에 더 큰 놈을 max에다 넣어라. max가 더 크면은 그대로 max일 거고 run이 더 크면은 run으로 업데이트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max check이 돼요. Now we did actually do this in a slightly different way. Run is greater than max, then max equals run.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일 거예요. If you've been following my courses.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slightly different한 방법을 좀 concise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Now if you do this, you're going to have max as well as run. So let's just display that. And max along with it. Then as you can see, 처음에는 요거에다가 그쵸? 이거로 시작했으니까 쭉 가다 보면은 1, 2, 3에서 max가 갑자기 1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That's because this is the maximum. It's going to continue to increase until 3, whereupon when it resets, max doesn't get reset. Max remembers this. 여기서 1하고 2가 돼도 max is still 3, so it's 3 to the end. I know that the run length you're looking for, the max run length, is actually max. So you need to return not run, but max. There you go. This is your logic complete. All right, so the answer is 3. And as you can see, this doesn't bother it. But if you increase 6 and 6, like so, so the run has now become 4. As you can see, this does continue into 4, and your maximum run is 4. So this is functioning somewhat correctly. Right?
자, 이제 run logic 두 번째로 가봅시다. 이 run logic은 여기서 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run을 constitute 하는 컨디션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They're very similar.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면은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요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전에서는 이게 n이 나왔을 때만 이 run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run logic 2에서는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은 n이가 아니라 어떤 숫자건 run이 길기만 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In this case, you have to actually resort to comparing consecutive items here.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this is a run of 2 and this is a run of 3, this is a run of 4.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긴 run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So you have to compare ARI to the next one. ARI plus 1.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개 같다는 얘기죠. That means there's a run involved. So if you increase Alright, lesson 15. The last problem in this section, kind of a letdown because name that number보다는 좀 쉽기 때문에 하여튼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실제로는 palindrome 이미 했죠. base conversion 이미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도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워요. Compared to name that number, for example. 그냥 들어가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CP 마지막인데 아니 왜 웃었냐면은 강의 숫자가 지금 헷갈려서 그랬어요. 자, 일단 이거 예제랑 이런 걸 보긴 할 텐데 사실 이 문제는 좀 디스포인팅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다 보면은 이거는 좀 할만하고 이거는 그냥 쉽고 이거는 갑자기 괴로웠다가 이건 또 좀 쉬워지는 게 사실은 쉬워진 게 이것만 보면은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 프랩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리즘을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쉬운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만한 알고리즘들을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데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죠. 하여튼 뭐 그 자녀적인 각설하고 문제 읽어보면은 이 숫자를 뭐였죠? pal square? palindromic square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찾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palindromic square가 그 반드시 10진수면 오히려 더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베이스가 주어지고 그 베이스 한도 내에서 여기 이제 10진수니까 10진수 한도 내에서 모든 palindromic square in base 10 이걸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은 숫자를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그 숫자가 palindrome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물론 이 사이에는 palindrome이 아닌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palindrome은 그 in case you forgot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걸 말해요. 자, 근데 palindrome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 우리 알고 있어요. 여기서 했죠. palindromes. 그러니까 이 palindromes에서 보면은 이 중에서 뭐 recursive를 하던 이건 this is really up to you. I'm just going to use the non-recursive version since that's going to be a slightly more efficient. 그냥 지금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마구. 이게 아니라 뭐였지? 왜 이거 두 가지가 있죠? 이건 똑같은 건데 그냥 괜히 안을 가져왔군요. 하나씩 없앱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필요가 redundant한 거인 것 같아요. 그냥 다르게 할 수 있다 했던 거니까 그냥 없앱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Shift Tab. So if you do this, palindrome은 잠깐 볼게요. 혹시 뭔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반까지 가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걸 하고 오잉. 이게 맞나요? 뭔가 지금 이상한데? 잠깐만. 이거 한 건 맞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이게 is palindrome하고 i가 있으면은 이게 아니라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왜 이랬지? 중간에 뭐 하다가 만 것 같긴 해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려고 했었나? 이게 정답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0하고 n-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한 다음에 다음 거로 가기 전에 이걸 해줬어야 되죠. 뭔가 수상한데 뭐 말하다가 아마 이거 한 거 보니까 딴 거 하려다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So 이렇게 해주고 return false and I think you need the return true at the end. 다시 해서 처음에 이제 그 반까지 가는 거고 for loop에서 0에서 이렇게 return false 한 다음에 그치 이게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 앞에 거랑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방금 내가 볼 때 이게 약간 덜 완성된 건 이게 이렇게 하려면은 얘는 이제 i 번째랑 n-1 i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네. 뭐 잘 됐네요. 그냥 가서 이대로 할 뻔했네. 이렇게 하면 되기는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 substring을 줄이지 않으려면은 i랑 i를 기준으로 해서 n-1 i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앞에 거를 가져왔으니까 뭐 이거는 되겠죠. 뭐. 이거를 테스트를 안 하고 넘어갔구나. 하고 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 보고서는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아닐 수도 있어요. I gotta look at what I said. 어쨌거나 이제 palindrome 가져왔어요. base는 이 xt는 어디가 있었죠? 이게 number base 여기였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것도 아니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대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base는 ext를 요거 대신에 static string이죠. string num base 혹시 모르니까 paste하고 이게 num base가 num b네요.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오는 거는 이름이 뭐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이거를 num base를 굳이 저거를 살려주고 싶으면은 얘를 refactor에서 base로 바꿔줄게요. Alt Shift T N refactor as base 이렇게 주면은 세 번 다 바뀌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그 잡설들은 다 없애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맨 처음 했을 때니까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면 깔끔하죠. 자, 그래서 string building을 하고 그 다음에 num modulo base, whatever the base is, and then we even took care of all the possible extra digits that must come into play.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base는 ext랑 is palindrome 다 가져왔죠. 이거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dual palindrome이라는 게 뭐냐면은 dual pal이 아니라 이건 pal square죠. palindromic square는 그 스퀘어가 palindrome이고 얘도 palindrome이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 palindrome을 두 번 체크만 하면 되는데 이 숫자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complete search 말하기도 좀 민망한 complete search를 해가지고 이제 해보면 돼. 하다 보면 돼요. 숫자가 어디까지였죠? 이게 지금 100까지, 300까지는 300. 너무 적네. 300까지면은 n제곱이 아니라 n 4승 5승까지 올라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가봅시다. 자, for loop. 이게 요거 숫자가 우리가 테스트한 숫자가 요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가 아니라 n이라고 합시다. n equals 1부터 0을 하면 안 되겠죠. 뭐 해도 되긴 되는데 is that 아니다. 0부터 아니라 1부터 n이 300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n++ 모든 숫자를 다 테스트하는 거죠. 자, complete search 하는데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해져요. 뭐냐면은 이게 palindrome이냐 palindrome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얘인데 얘는 string을 받아와요. 근데 다행히도 베이스가 n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베이스를 이 베이스 받아와야지. 요거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간단하죠. 이게 int base equals se.next int 한 다음에 여기 이제 10이 들어올 거니까 이거를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걸 베이스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베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의 제곱이 가만히 있자. palindromic squares
이것만 제곱이면 되나요? 가물가물하네. Two integers, number squares, palindrome. The second integer is the square itself. 그러면은 얘는 팔린드롬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얘네들이 전부 다 팔린드롬이라서 헷갈렸어요. 아, 전부 다는 아니구나. 진짜 이거랑 이거는 팔린드롬이 아니네. 그래서 요것만 팔린드롬이면 돼요. 아, 그러면 진짜 너무나 간단하죠. 자, 여기서 이런 형태로 이걸 쭉 써갈 거예요. So you need to necessarily do system.println or out.println. 그런데 이거를 언제 프린트하는 거냐면은 if is palindrome. palindrome이면은 프린트를 하면 돼요. 근데 무엇이? Remember, is palindrome requires a string output. base n ext gives out a string. That's perfect. 이 안에다가 base n ext. 나답지 않게 굉장히 복잡한 이름을 썼는데 하여튼 이걸 만들었어요. base n ext. 그럼 여기다가 num하고 base를 넘겨줘야 되죠. num은 the number that you're testing. It should go all the way through 1 through to 300. So 여기 들어가는 것은 i가 돼요. Lesson 20, combo log. Okay, this is another 약간 노가다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combo log을 그 for loop 여러 개를 통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combo log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variation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충분히 핸들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테크닉들이 필요하긴 한데 머듈로 약간 헤비하게 들어가고요. repeat permutation 아까 파운에서 했었던 거 옛날에 했었던 것도 여기 적용이 돼요. 들어가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자물쇠를 풀어봅시다. 이 combo log에서는 뭐 머듈로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 하나만 알면 되지. 이제는 이거는 뭐 익숙하리라고 생각해요. repeat permutation은 이게 단순한 건 아닌데 우리 그 pal 섹션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참조를 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 이거구나 익숙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컨셉.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특히 tolerance for error.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물쇠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왜 그 travel trunk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잘 보이잖아요. 자물쇠 3개짜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방이 있고 여기 가방 손잡이. 그 다음에 이거를 드르륵 하면 이게 0,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고 4, 5, 6, 7 이렇게 돼 있고 1, 3, 1, 3 하면 안 되지. 이게 나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딱 맞춰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2, 6, 4였으면 이제 딱 열리는 거고 아니면 하나라도 열리면 안 열리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근데 이게 tolerance for error가 있대. 다시 말해서 이게 마스터 키 딱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264가 키면은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1이 있어도 열리고 이게 슬금슬금 와가지고 이게 3이 있어도 열린다는 거야. 불량품이죠, 한마디로. 뭐 어쨌거나 정확하게 뭐였죠? 위아래로 2개씩.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량품이네요. 2가 있으면은 이게 1하고 3하고 4하고 0 뭐 이런 게 있으면은 2를 중심으로 요거 2개까지는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읽자마자 느껴야 돼요. 아, 이거 참 골치 아프구나. 왜냐하면은 이 다이얼이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50까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 컨비네이션 내 그 자물쇠가 49야. 그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48, 47 이것도 이 tolerance for error 플러스 마이너스 2 요걸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가만 이거 어차피 뭐 할 거지만 여기까지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은 I should have actually gone on to the next page. 자, 일단 49가 이제 마스터 키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은 괜찮아. 근데 51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wraparound 돼가지고 여기서 51은 뭐예요? 사실은 1이랑 똑같은 거지. 그죠? 왜냐면 이게 동그란 다이얼이면은 여기가 50이 있으면은 여기가 49고 50이 있으면 다음 거는 뭐예요? 1이지. 그죠? 그래서 50에서 1을 더하면은 1로 다시 돌아야 돼요. 이런 이 modularity를 적용하는 게 간단하죠. 이거 모듈로 사용하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50이 0 베이스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모듈로 50 해버리면은 실패. 왜냐하면 50 모듈로 하는 것은 0에서부터 49지 1에서부터 50까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할 때마다 마이너스 1 해주고 모듈로 50 해준 다음에 플러스 1 해줘가지고 이 1에서부터 50까지 레인지를 0부터 40까지 해서 모듈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1에서부터 50까지로 바꿔줘야 돼요. 요 세 가지 스텝을 할 때마다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거 뭐 for loop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뭐 내가 매번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귀찮죠. 그래서 이 tolerance for error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봅시다. 이거가 이제 가장 사실은 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의 컨셉트에서. 그래서 이것만 통과하면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죠. 뭐 there's also two keys, the master key and the Farmer John's key. John's key, master key, Farmer John's key 뭐 이렇게. 하여튼 이 두 가지 키가 있는데 둘 다 이제 3-digit number예요. 1, 2, 3, 5, 6, 7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 스트래티지는 이거예요. 여기서 1, 2, 3에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1 주변으로 이거는 2, 3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0, 49, 50인가? 얼마였죠? 50이면은 1부터 50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1, 그쵸? 그러니까 dials number 1 to 50니까 자, 49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다섯 가지가 다 가능하고 2 같은 경우는 이게 2가 중심이니까 3, 4 하고 뭐 1, 50 이렇게 가능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뭐 3까지 하나만 써봅시다. 3, 4, 5 그 다음에 2,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 컴비네이션을 어떻게 구할 건가? 49에다가 50에다 1을 해보고 49, 50에다 2를 해보고 49, 50에다 3을 해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49에다 1 한 다음에 또 1, 2, 3, 4, 5 해보고 49에다 2 한 다음에 또 1.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This is repeat permutation.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선가 파워 섹션에서 이거 한번 해줬을 텐데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for loop 3번을 하면 돼요. 그죠? for loop 3번으로 이 컴비네이션이 다 만들어져.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서 어디서 가져올 것만 정해지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컴비네이션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이 알고리즘을 쓰면 돼요. 그죠? 이 tolerance for error가 사실은 여기서 뒤로 가는 거가 모듈로 때문에 또 안 먹히는 게 생기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했다고 칩시다. 이거 하나의 예를 더 보여줄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5까지 해서 이거는 모듈로 6죠. 요거를 적용한다고 칩시다. 예, 작은 숫자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은 0에서부터 5까지 가서 이게 지금 알고리즘이 뭐냐면 여기서 이게 0이면은 이건 플러스 1을 해주고 플러스 2를 해주고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숫자를 실제로 더해주고 빼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실제로 이렇게 하고자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 주어진 마스터 키에다가 더하기 1 한 다음에 마스터 키 디짓이 있을 거예요. D 더하기 1 하고 나서 이거를 모듈로 6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D 더하기 2 해준 다음에 또 모듈로 6를 해줘야 돼요. 이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50 위로 가면은 51인데 모듈로 1 하면은 원래 40, 모듈로 50 하면은 빼기 1 해서 모듈로 50 해서 다시 1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1로 오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D-1의 모듈로 6를 하면 이게 자동으로 5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0으로 시작했어.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1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모듈로 6가 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대로 마이너스 1로 나와요. 문제가 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6을 항상 더해 주는 거예요. 6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이 마이너스 이 더하는 숫자가 이 D라는 숫자가 D 더하기 6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D가 한번 6이 더해지면은 최악의 경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전체 나올 수 있는 D 레인지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절대로 네거티브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6이라는 게 모듈로 6이기 때문에 6 더하기 D 모듈로 6를 하면은 얘는 이게 6이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6 모듈로 6은 어차피 D 모듈로 6이랑 똑같아져요. 이거에 수학에서 이제 이거 아는 사람은 금방 recognize 할 거예요. 모듈로 mathematics는 요게 6의 배수가 여기 아니더라도 몇 번이 들어오더라도 상관없어요. 6 곱하기 1, 6 곱하기 이거에 인티저 배수라면은 이 모듈로 값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죠?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다 6을 더해줘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은근히 여기저기서 자주 쓰이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거 귀찮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플러스 offset을 이런 식으로 0, 1,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정석이지만 이게 그냥 0, 1, 2, 3, 4로 해줘도 돼요. 플러스 전부 다 플러스로.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고민 안 해도 이 모듈러로 충분히 돼요. 그러겠죠? 마이너스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정답이랑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컨비네이션 자체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답을 잘 보세요. It's actually the number of different combinations. So 여기서는 그냥 이거를 1, 2, 3, 4 이렇게 해주면은 다른 컨비네이션의 개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인가는 파악을 할 수 있어. If you're actually generating the combination of numbers that will open the lock, then this will be wrong. 그죠?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해줘도 그 number of unique combinations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요걸 이제 써서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if you're up to it 요걸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Alright, 26. Number triangles. Again, 1번. 뭔지 알겠죠? 1번이면은 이제 이게 아마 섹션이 바뀌었을 거예요. Right, it's section 1.6, the final section before 2. 그래서 이 프로그램 넘버 보면은 numTry인데 이것도 역시 특이한 거를 스트럭처를 이용해요. binary tree라는 것을. 그래서 binary tree는 굉장히 유용한 토픽이긴 하지만 이게 자료가 커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느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again, naive complete search를 하면은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왔습니다. 또 1 다시 1 다시 이런 것들이 왔어요. 자, 여기서는 잘못된 거. Whenever I use the word naive, that means 이거는 헛수고다 라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어. 특히 뭐 naive complete search is even a term now, actually, apparently. 그래서 뭐 naive complete search는 그냥 무식하게 brute forcing을부터 하고 보자 뭐 이런 거죠. 이러면 안 돼. 그죠? 자, 어쨌거나 naive complete search를 하는데 얘가 지금 이 numTry는 뭐냐면 number try인 거는 binary tree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뭐 성격상 바이너리가 아니라 트라이앵글이 주어진 걸 딱 보면은 3, 8 파스칼 트라이앵글처럼 8, 1, 0 이런 식이에요. 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쓴다면은 그 다음에 2, 7, 4, 4 It's like when you do Pascal's triangle. 여기서 이쪽으로 더할 건가 이쪽으로 갈 건가 둘 다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루트가 7에서 3을 더하고 그 다음에 3에서도 또 8 더할 건가 1 더할 건가 이 두 가지가 골라줘야 되고 이게 이제 바이너리 서치인 거죠. 왜냐하면은 좀 자세하게 써볼게요. 괜히 글씨를 날려섰더니 8, 1, 0, 2, 7, 4, 4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3 더하기 이거는 여기서 left라는 초이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이 왔어. 이건 right라는 초이스가 든 거죠. 그 다음에 또 left로 왔어. 이렇게. 여기에 써면 얼마? 7, 3, 1, 7이니까 18이 되는 거죠. 자,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7에서 3으로 왔다가 이번엔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가고 여기로 왔어요. 그럼 이거는 7, 3, 8, 2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 노드마다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7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7, 8, 1, 7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In that case, this is actually 7 더하기 1 얼마예요? 15 맞죠? 15 더하기 8 암산이 안 돼. 23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노드에서 온 path에 따라서 18이 될 수도 있고 23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드의 끝에 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가가 중요해요. 그럼 경로의 개수는 얼마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number of paths 이게 문제거든요. As you can see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는 건 한 가지 경우지만 이거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고 그래서 한 번 내려갈 때마다 곱하기 2
곱하기 2 각각에 대해서 곱하기 2이 돼요. 레벨 수가 n개면은 n levels 그러면 이거는 2의 n승 n-1승이지만 하여튼 2의 n승 파워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2의 n승을 이렇게 한다면은 요런 알고리즘이 나오고 이거는 망한 알고리즘이에요. 이건 n이 뭐 무지 작아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핸들할 수 없는 exponential increase예요. n 제곱이 관시를 많이 받는 마당에 이딴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되니까 naive complete search예요. 내가 이거를 맨 처음에 쓰면서 말을 했죠. 아니 좀 이따 듣겠지만 하여튼 이 말이 뭐냐면은 naive complete search라는 것은 대부분 it's not because you think it's gonna work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도 뭔가 한 두세 개 케이스라도 맞춰보고 싶어. 이거는 할 줄 알아. 나머지는 몰라. 그러면은 한 10분 투자해가지고 나이프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운 좋으면 한 4개까지 만들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 통과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 4개가 좀 힘들어. 2개 완전히 맞고 더하기 한 70% 정도 돼야지 통과해요. 브론즈에서 실버 갈 때도. 어쨌거나 난 그냥 여담이고 여기서 이게 바이너리 트리다라는 거 일단 바이너리라는 것은 한 노드에서 나오는 게 2개가 있을 때 바이너리라고 해요. 그리고 트리, 사이클이 없고 계속 일렬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 트래버스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DFS를 해야겠죠 당연히 DFS 그러면은 맨 밑에 내려가는 얘네들을 노드에 리치할 때마다 뭐 리스트에다가 넣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이걸 비교할 거 아니에요. 리스트에 넣은 다음에 솔트하고 나서 뭐였죠? 제일 작은 거였나?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 기억이 안 나네. largest sum. 그래서 max를 하면 돼요. 그러면 솔트한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놈을 가져오면 max이겠죠. 요거는 quick sort니까 n log n. 뭐 n이 이게 많으면 몰라도 이거는 2n에 비해서 2n승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작은 숫자니까 이거는 별로 insignificant. 이거 하는 것도 그냥 O1이니까 insignificant. 중요한 건 요거 traverse 하는 요 알고리즘 자체가 되겠네요. 이거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R이 무지막지하게 1000까지 갈 수가 있어요. 1000 많이 아니라 1000. 그 말인즉슨 2의 1000승까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유사코가 아니라 그 뭐 다음 달이 돼도 안 끝날 알고리즘이 나오겠네. 이걸 다 해야 된다면은 서버가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타임아웃을 놔둔 거겠지만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나이브 컴플리트 서치 하면은 이 수많은 거를 비교하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많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하지만 이런 게 바이너리 트리다. 바이너리 트리. 나이브 컴플리트 서치는 뭐 안 될 거지만 일단 바이너리 트리를 인 거를 알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을 쓰기가 굉장히 간단해져요. 이게 probably look at this 오늘 할 거를 딱 보면은 너무너무나 간단해. 한 2줄, 3줄만 이면 끝나요. 그죠? 이게 원래 바이너리 트리 트래버스 알고리즘이 간단해요. 하여튼 보고 느끼고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즐기세요. 여기까지 이제 한번 들어가서 뭘 하면 안 되는지 봅시다. 자, 넘버 트라이앵글에서는 넘버 트라이 요 키워드를 가진 문제죠. 넘버 트라이앵글에서는 이게 처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 그 바이너리로 expand하는 즉 sum을 이거를 완전히 그냥 넘버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그냥 tree라고 생각하고 expand하는 necessarily is gonna be recursive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은 되게 무식한 방법이죠. 그래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결과 안 좋은 뭐 이유는 이제 설명을 했고 하여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를 태클을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먼저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뭐였죠? R the first line contains R the number of rows right? So let's put it in R so next end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R을 알았으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스토어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그 문제 설명한 데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피라미드처럼 나오는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2D array에
bottom left triangular 요것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텐데, 그럼 이제 그 R의 row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ou have to create a 2D array of R rows. int array. Let's say it's nums. One of my favorite names. 그 다음에 row도 R이고 column도 R이죠. 이 column은 사실은 그 bottom, top, right triangular는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다 0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그냥 그걸 맞춰가지고 매 row를 전부 다 다른 array로 만드는 거는 너무 귀찮아요, 솔직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인덱스 out of bounds를 걱정을 할 확률이 좀 훨씬 줄어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가볍게 int row rc를 쓸게요. 인덱스로는 r, 그 다음에 r less than capital R, r plus plus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in row 했으면 이제 column 해야죠. column less than, 이것도 r, 왜냐면은 column, row 둘 다 똑같죠. 그래서 c++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전부 다 rectangular triangle